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예를 들어볼게요.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은 굉장히 많은 보고서의 양을 원했어요. 아주 자세하게.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님이 계세요. 그분은 결론만 그냥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그렇게 좀 써달라고 얘기했어요. 빌 클린턴 대통령은 원페이퍼만 요구했어요. 근데 그 원페이퍼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 요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요구한 게 바로 원페이퍼, 또 원페이지 그 문서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전 포스코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고 SK 에너지 이제 사장님도 CEO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들이 지금 바쁜데 너무 문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. 그냥 한 장으로 간단하게 그냥 문서 작성하라.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. 근데 그건 정밀하게 얘기하면 원페이퍼는 아니에요. 원페이퍼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.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적으로는 한 페이지지만은 그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얼마나 힘든 거예요. 이 딜레마예요. 양과 질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땐 간결이라는 말로 씁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원페이퍼로 쓰면서 양을 줄여라. 그럼 그거 쉽죠. 정보량도 줄여버리면 되니까. 그죠?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원페이퍼 만들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피라미드 스트럭처 하나만 잘 그리게 되면요. 그 정보 안에는 벌써 누락을 최소화시키고 중복을 최소화시킨다는 관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.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 양을 만든대요. 중복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.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럼 그런 걸 최소화시켜주고.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뭔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. 그게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 골고루 입증시켜주면은 양은 적어도 내용은 다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페이퍼를 잘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전달된 것 같아요. 근데 페이퍼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기본적인 툴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도식화의 표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표 안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든가 그러면은 글로 써주는 것보다는 양은 적어줄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핵심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있죠. 네. 예, 세 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. 비즈니스 문서는 기본적으로 정확성이에요. 정확성이 떨어진 걸 암만 잘 써봐야 그건 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정확성. 두 번째는 간결성입니다. 너무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. 있는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빨리빨리 이해가 되게끔 간결하게 써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설득성입니다. 그 내용이 굉장히 문장화가 잘 돼 있다든가 전개가 짜임새 있게 돼 있어야 되고 세 가지 관점인데 특히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쓴다든가 또는 객관화 시켜줘야 돼요. 내용을 객관화 시키려면 데이터를 많이 써주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분리를 해서 써줘야 돼요. 이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막 하나의 문장에서 쓰게 되니까 읽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의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저 간결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개조식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. 짤막하게 쓰는. 그래서 그 개조식 표현을 쓰고 문장의 길이도 한 문장에 보통 하나의 단어구라고 봤을 때 그 단어구가 10개 이내 정도 하는 그 길이. 그 다음에 이제 항목으로다가 쭉 됐을 때는 남바링 체계를 잘 갖춰줘야지 읽기가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설득성 있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째는 긍정적인 문장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. 부정적인 문장, 뭐가 틀렸다, 뭐 맞지 않는다, 옳지 않다 이런 문장보다는 맞다, 뭐 이런 식의 긍정형의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. 또 하나는 능동형의 표현입니다. 능동형의 반대가 이 피동형 표현인데 피동형은 이런 거죠. 뭐 액션 플랜이 막 지가 알아가지고 계획대로 실행되고 가는 거예요. 그거는 사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건 장황하고 좀 힘이 없습니다. 그걸 능동형으로 바꾸면은 내가 액션 플랜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죠. 이건 힘이 있고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. 그런 특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문단을 구성할 땐 결론부터 써라. 결론부터 쓰게 되면 상대방이 쉽게 이해가 된다. 이러한 형식의 어떤 그 정확성, 그다음에 간결성, 그다음에 설득성 이런 식의 이제 라이팅이 되면은 원페이퍼를 작성할 때 상대방한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